꼼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원리합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능력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를 세는 능력이거든요. 숫자. 이게 그 숫자를 못 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해봅시다. 1, 2, 3, 4, 5, 6, 7. 뭐 숫자가 이렇게 가죠. 그쵸? 자, 7은 몇 번째 숫자예요? 일곱 번째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 6. 여기에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찾으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77부터 138까지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77부터 138까지 요 사이에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77 이전에는 76이 있겠죠? 그쵸? 1부터 아까 여기서 했던 대로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세면서 얘기하면서 하면은 7이 몇 번째예요? 그럼 일곱 번째예요 라고 금방 대답을 하거든요. 7은 당연히 일곱 번째 숫자죠. 6은 여섯 번째 숫자고요. 그쵸? 앞에서부터 세는 거는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부터 물어보면 당황하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77 이전에는 76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는 1부터 76까지 76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77부터 138까지는 138에서 76을 빼면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나오겠죠. 그쵸? 이게 뭐 암산으로 하기 좀 힘들긴 한데 24를 여기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62개의 숫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규칙성을 찾는 능력이에요. 규칙성. 자,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A1이 3이라고 할게요. A2는 4라고 할게요. A3는 5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A4는 뭔지 알겠죠? 다음에 올 숫자는 6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서 A의 n 플러스 2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A의 n 플러스 2. 자, 바로 답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걸 못 찾으시면 원리합계를 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규칙성을 찾는 건데 1일 때 3이에요. 2 크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이 숫자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2를 더하면 이 숫자가 돼요. 2를 더하면 이 숫자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n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숫자들을 발견해 내야 되거든요. 저도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럴 때는 위로 올라가서 규칙성을 본 다음에 얘를 찾아내거든요. 자,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원리합계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요. r-1분의 첫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런 것들이요. 이거는 기본 공식이죠. 원리합계를 풀기 위한 기본 공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 더 필요하네요.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는 여기다 4번이라고 하고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는 0. 얼마죠? 06이죠. 12% 그러면 얘는 0.12인 거고요. 이 정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원리합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리합계 문제는 보통 이제 풀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가지고
첫 항이 이자를 몇 번 받고 두 번째 항은 이자를 몇 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총 합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알고 계시죠? 거의 요 패턴으로 해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써야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역삼각형 형태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봅시다.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2001년부터 1월 1일 첫날에 적립한다 라 그랬죠. 매해 1월 1일 날 적립을 하는 거예요. 2001년부터 여기다 써놓을게요. 2001년이 시작이에요. 2002년도 적립할 거고 2003년도 적립할 거고 쭈루루루루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해가 언제인지 찾아봅시다. 쭈루루룩 10조 원씩 적립해서 2010년이네요. 2010년까지 적립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얼마씩 적립을 할 거냐 하면 10조 원씩 적립을 한대요. 10조 이렇게 적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이 10조를 하는 게 아니라 6% 증액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해야 될 거는 1.06이겠죠. 원래 있던 1에다가 0.06, 6%면 0.06이죠. 그거를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얘만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있던 1에다가 플러스 0.06을 증액해서 하는 거니까 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해에는 또 여기에다가 10조 그리고 1.06의 제곱이 되겠죠. 또 증액을 하면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자를 몇 번 받는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2001년 초에 1월 1일 날 딱 집어넣었어요. 2001년 초에. 그러면 1년 뒤인 2001년 말에는 이자를 한번 받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2001년도에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초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돈을 넣었어요. 입금. 1년 뒤에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다음 해에 1월 1일 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자. 근데 그 전에 1월 1일 하고 12월 31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365일 꽉 채웠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횟수는 안 중요하고요. 그걸 채웠나 그것만 보면 돼요. 자, 2001년 초에 이자를 10조를 넣었어요. 그럼 이때 말에 이자를 한번 받겠죠. 요때 이자를 한번 받아요. 다음 해도 받겠죠. 다음 해도 받고 계속 받다가 이때도 한번 받고 맨 마지막 날에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에 돈을 찾을 거예요. 그럼 이자를 몇 번 받나요? 숫자 세기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2001부터 2010까지 숫자가 몇 번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10에서 2000을 빼면 되는 거죠. 이게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 앞에 숫자가 2000이 있잖아요. 2000. 그죠? 여기서 얘를 빼면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찾을 수 있죠. 아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쭉 가서 이자를 몇 번 받냐면 10조 곱하기 1.06에 이자가 6%라고 했잖아요. 연이율 6%. 그러니까 이거를 10번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죠? 2002년에 이자를 요 초에 집어넣고 말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를 받아요.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자, 그러면 요건 숫자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요 2010에서 2001을 빼주면 몇 개인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9번 받을 거예요. 10조 1.06에 이자가 얘가 10조가 아니에요. 얘는
얘는 처음에 10조만 넣었지만 그 다음에 증액하잖아요. 10조 곱하기 1.06이 1.06이라는 이자를 9번 받죠. 사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쭉 가면 10조 곱하기 1.06의 제곱인데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아요? 위로 올라가서 이때 받고요. 이때 받고 숫자가 몇 개 있어요? 2002를 빼주면 되죠. 2010에서 2002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8번 받겠죠. 1.06의 8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봅시다. 다시 패턴 찾기로 한번 가봅시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항상 이걸로 고정이 되잖아요. 이거랑 얘 계산하면 1.06의 10제곱이고요. 얘랑 똑같아요. 얘도 2개 곱하면 1.06의 10제곱. 얘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그거를 여기다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쵸? 쭉 내려가 봅시다. 과연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 숫자들이 몇 개 존재할까요? 당연히 10개겠죠. 그쵸? 1년에 하나 있고 2년에 하나 있고 3년에 하나 있고 10년까지도 하나 있으니까 얘네들은 총 10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죠. 10. 그래서 최종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10조 곱하기 10 곱하기 요 값은 1.8로 계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180조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 능력,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원리합계를 풀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이자만 계산해서 총 합이 얼마인가 계산하라 그러면 되게 편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집어넣고요. 쭉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50만 원씩 찾았대요. 돈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1,000만 원을 넣고 이자를 쭉 받는 거 하고 매달 50만 원씩 빠지는 거 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돈은 은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돈은 은행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찾아가서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은행에 바로 집어넣고 계속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딱 계산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모든 돈은 은행으로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월 초에 1월이 있나 봐요. 1월. 그 다음은 2월이 있겠죠. 그 다음엔 3월이고요. 쭉쭉쭉쭉 가서 12월까지 있을 거예요. 요거 계산을 할 거고요. 일단 1월 달에 1,000만 원을 집어넣어요. 1,000만 원. 1월 초에 집어넣고 원리율 0.5%래요. 0.5%는 숫자로 얼마? 0.005죠. 0.005예요. 0.05가 아니라. 자, 이 1,000만 원을 1월 초에 집어넣으니까 1월 말에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자를 받아요. 얘는 2월 달도 받겠고 3월도 받겠고 쭉 가서 매월 말에 12월 말을 보고 계산할 거니까 12월 달까지 이자를 받겠죠. 얘는 이자를 12번 받는 거예요. 12번. 1,000만 원 곱하기 1.005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을 계산을 해볼 건데 5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월부터 찾을 거래요. 매월 말에. 그죠? 50만 원을 1월 달에 찾을 건데 매월 말에 찾을 거예요. 그럼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네, 50만 원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월 말에 요때 넣었으니까 1월 달엔 이자를 못 받죠, 이 녀석은. 2월 달에 이자를 받게 될 거예요. 3월도 받고요. 쭉 12월까지 이자를 쭉 받게 될 겁니다. 이 50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받냐면 11번 받게 되죠. 그쵸? 숫자 세기 하는 거예요. 2월부터 12월까지 숫자가 몇 개 있느냐. 1 빼면 되죠. 12에서 1 빼면 11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도 50만 원을 찾을 거예요.
2월 달엔 이자를 못 받고 3월부터 받죠. 그럼 얘가 쭉 가면 50에 1.005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서 이제 패턴 찾기 해봅시다.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50만원 낸 거는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을까요? 패턴 찾기. 관계를 보고 패턴을 찾는 거예요. 자, 얘부터 봅시다. 얘랑 얘가 1월 달에 찾은 녀석인데 얘가 1월 달에 찾은 녀석인데 이자를 11번 받아요. 그쵸? 1월 달에 찾은 녀석인데 11번 받아요. 그러니까 12월 총 12개월에서 12에서 1 빼면 11이 되는 거죠. 관계가. 그쵸? 그 다음 얘도 봅시다. 12에서 2를 뺐더니 10번을 받은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 되거든요. 잘 안 보이면 다음 것도 한번 해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3월 달에 50만원은 이자를 몇 번 받냐면 1.005에 9번. 12에서 3 빼니까 9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이게 1월 달에 50이거든요. 2월도 50, 3월도 50 쭉쭉쭉 가서 12월까지 50인데 그럼 50만 원을 총 몇 번 빼는 거예요? 12번 빼죠. 1월 달서부터 빠짐없이 계속 빼니까 얘가 12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19, 87 해서 12번까지 오면 얘는 1.005에 얼마가 돼야 될까요? 빵이 돼야 되죠. 빵. 10일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숫자가 총 12개가 되려면 얘가 빵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패턴 찾기였어요.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패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는 1000만 원을 넣어서 이자 12번 받은 거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밑에 있는 애들은 매달 은행에서 뺀 돈이에요. 50만 원씩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되는 거죠. 다 합해서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1000 곱하기 요 숫자는 요걸로 대체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써줄게요. 1.061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얘네들은 등비 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1.005고요. 그래서 공비 빼기 1 분의 첫항 요거 그 다음에는 공비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총 12개 있으니까 12제곱이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얘는 1061.7이고요. 이거는 0.005니까 0.005 이고요. 아, 밑에다 다시 써야겠네요. 0.005 분의 50 곱하기 이게 요거니까 0.0617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소수점 세 자리 없애주고 소수점 세 자리 없애주면 하나 둘 셋 여기 점 찍히고요. 5 약분하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을 여기다 곱해주면 소수점 하나 더 옮겨져서 617이 되겠죠. 여기서 617 뺀 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1061.7 마이너스 617인 거니까 1000에서 빼도록 하죠. 1000. 요 숫자에서 빼면 너무 복잡하니까 1000에서 617을 빼면은 383이니까 383에다 61.7을 더하면 답이 되겠네요. 7.444 444.7 네,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모든 돈은 은행으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격이 200만원인 TV가 있는데 이달 초에 구입하여 100만원은 일시불로 지불하고 뭘 굳이 이렇게 써. 1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1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이제 할부로 갚는 거네요. 이달 말부터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으로 N회에 걸쳐 모두 갚으려고 한다 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식을 세워 봅시다. 첫 달
첫 번째 달이니까 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점점점점 해서 n번째 달. 이렇게. 자, 100만 원은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100만 원. 얘는 이제 이달 초에 구입을 했어요. 100만 원은 일시불로 했으니까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일시불로 냈으니까 10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이달 초에 100만 원 대출 받은 거랑 같은 거잖아요. 100만 원을 대출 받은 거. 그러면 이달 초에 100만 원짜리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달 말에는 이자를 한번 내야겠죠. 그쵸? 얘도 이자를 내고 얘도 이자를 내고 다 내야 될 거예요. 100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내냐면 n번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100만 원 곱하기 월이율 1%라 그랬으니까 열나 세네. n번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달 말부터 하는 거예요. 요 달 말부터 갚기를 시작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뭐 A라고 하죠. A라고 할 거예요. 이달 말에 낼 거예요. 돈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을 은행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돈을 은행으로 보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이자를 이때 안 받죠. 1월달 말에 저기 은행에 넣은 거니까 2월달부터 얘를 받기 시작해요. 이자를. 그러면 이자를 몇 번 받아요? 1.01에 n-1번 받겠죠. 2부터 n까지 숫자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1 빼면 되죠. n에서 1 뺀 거. 요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낸 거는 이때 이자 안 받고 요때부터 내기 시작하죠. 이자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의 개수는 이자를 몇 번 받아요? A에 1.01에 n-2번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는 몇 번 받을까요? A에 1.01에 패턴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죠. 마이너스 3. 쭉쭉쭉쭉 해서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에 1.01에 얼마? 요 위에 올 숫자 패턴 찾는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자, 얘부터 봅시다. 1인데 얘 위에 있는 숫자가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요. 얘는 위에 숫자가 2인데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어요. 얘는 3인데 마이너스 3 붙어 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붙어야 돼요? 여기에 n-n, 즉 빵이 붙어야겠죠. 빵.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총 원래 100만 원 있었는데 요 숫자에서 얘네들 다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한 거 1.01의 n제곱. 그래서 빼기 얘네들을 굳이 빼기 안 하고 등호로 해도 되겠네요. 다 갚는다는 얘기는 이 돈과 이 돈이 똑같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싹 갚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이 녀석의 합은 공비 빼기 1 분의 첫항 그리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해봅시다. 다 끝났네요. 분모를 계산해주면 0.01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얘랑 해서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거는 요대로 이제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네요. 1.01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01의 n제곱 이퀄 a. 이 식을 찾으라는 거니까 얼마씩 갚아야 되냐면 요만큼씩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원리합계라는 게 저도 마법처럼 그냥 어떤 공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뿅 하고 답이 거기에만 이제 딱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뿅 하고 나오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 세는 능력도 필요하고 관계를 찾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